인간은 꼬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몸이 자궁에서 아직 형성되고 있을 때 31일에서 35일 사이에 실제로 꼬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골의 일부죠. 만약 지금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에게 여러분의 꼬리를 보여달라고 하면 척추 하단에 있는 작은 뼈 조각을 가리킬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진화하면서 꼬리를 잃었습니다. 아직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지를 다시 디자인해야 할 거예요. 아마도 바지에 특별한 구멍을 내거나 꼬리 주머니를 만들어야 하겠죠? 앉는 것도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털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약 120만 년 전에 털을 잃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아직 몸에 털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채모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에 인간이 가졌던 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침팬지나 고릴라처럼 털이 무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털이 필요했어요. 알래스카처럼 추운 곳에 산다면 우리가 더 이상 털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털이 없어서 더운 날씨를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단 생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공유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털이 적은 사람들은 이나 진드기 같은 기생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털을 잃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진화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몸이 더 따뜻했다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담요를 다리 위에 두르고 있을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딸꾹, 딸꾹. 아, 제발 멈춰라. 딸꾹. 딸꾹질을 없애기 위해 물 좀 마실게요. 아, 훨씬 낫네요. 하지만 실제로 딸꾹질을 멈추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왜 딸꾹질을 멈추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건 과거 진화의 이상한 특징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론은 딸꾹질이 실용적인 이유가 전혀 없고 우리가 양서류에서 왔기 때문에 딸꾹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서류는 폐와 아가미를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폐로 들어가는 진입로인 성문이 닫혔어요. 오늘날로 다시 돌아와 우리는 여전히 성문을 닫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물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습니다. 정말 불공평해요. 딸꾹질로 고생을 해야 한다면 최소한 어떤 용도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딸꾹질을 하기 시작하면 초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폐로 숨을 쉬지 않고 아가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신나는 초능력이 될 거예요. 우리 치아의 대부분은 입안에 거의 완벽하게 맞지만 그중 4개는 파티에 늦게 도착하여 모든 것을 망칩니다. 사랑니 얘기예요. 사랑니는 소용이 없지만 인간과 몇몇 영장류들은 아직도 사랑니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타마린과 같은 운 좋은 종들은 사랑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약 35%의 사람들이 사랑니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니가 아예 사라지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더 이상 치과에 가서 사랑니를 뺄 필요가 없고 사랑니로 인한 두통도 없을 거예요. 아일랜드에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30% 이상입니다. 그건 정말 많은 수예요. 이것은 유전적 부동의 결과입니다. 유전적 부동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특징이 조상으로부터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몇몇 사람들이 빨간 머리를 가진 이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엔 이유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가족의 다른 구성원에게 전달되었고 결국 여러분에게 물려내려온 것뿐이에요. 전 빨간 머리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16주가 되면 우리는 탯줄을 잡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고 또 그렇게 합니다. 원숭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에 있을 때 부모의 털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그랬지만 모든 털을 잃었기 때문에 팔마 움켜잡기 반사라고 불리는 이런 무의식적인 움켜쥐임이 필요 없게 됐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아 하세요. 좋아요. 편도선이 보이네요. 하지만 편도선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편도선은 이익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편도선은 음식을 먹을 때 세균이나 다른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가끔 끔찍한 인후염이 생기게 하는 일밖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편도선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작은 주머니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 안에 이런 주머니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주머니를 닮은 기관, 바로 맹장입니다. 과학자들은 맹장이 완전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어느 정도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도선과 마찬가지로 맹장은 종종 도움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보통 맹장을 제거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그렇게 중요한 기관은 아닐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맹장에 문제가 생기면 심한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요.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들 중 일부는 다른 동물들처럼 전이개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근육이에요. 고양이는 귀를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을 정도로요. 고양이는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귀만 앞뒤로 움직여 소리를 듣습니다. 제 생각엔 참 멋진 재주예요. 팔을 최대한 뻗으세요. 손도요. 이제 엄지손가락을 새끼손가락에 대보세요. 손목에 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장수장근이라고 불리며 세계 인구의 약 90%가 이것을 갖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건을 잡기 위해 모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서 이 근육은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되었어요. 반면에 원숭이들은 여전히 쉽게 나무에 오릅니다. 원숭이 발에 족척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원숭이 근육이라고도 해요. 우리도 이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원숭이처럼 행동하지 않으므로 필요는 없습니다. 장수장근처럼 약 10%의 사람들은 이 근육이 없이 태어납니다. 만약 원숭이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면 이 근육을 사용할 거예요. 새벽 3시에 야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면 그건 배고픔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건 허기는 더 많은 음식을 찾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를 몇 킬로그램 줄여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거예요. 진화를 탓하세요. 우리의 배고픈 조상들은 더 많은 음식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그 특성을 물려주었습니다. 맛있는 초콜릿 쿠키와 우유와 같은 달콤한 음식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진화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배고픔이 우리에게 이로운 음식을 찾는 것을 돕도록 진화했습니다. 산책하러 나갔다가 찬바람을 맞았어요. 티셔츠만 입고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부딪히며 집에 들어서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털복숭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 소름이 돋았고 털은 곤두서곤 했어요. 이것은 공기를 가두어 몸에 단열 효과를 제공했죠. 마치 두툼한 외투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털이 없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진화는 또한 겁을 먹을 때 왜 소름이 돋는지도 설명해줍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야생에 사는 원시인인데 갑자기 호랑이가 여러분을 향해 튀어나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해요. 걱정 마세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서 거대해 보여요. 크게 솟아오른 털이 호랑이를 위협하고 호랑이는 달아납니다.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호랑이가 전혀 겁먹지 않고 여러분을 먹어치우죠. 어쩌면 그래서 털이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항상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서 말이죠. 사실 우리는 발가락 5개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빨래를 하고 있는데 손이 모자라네요. 아, 수건을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하죠? 물론 발로 짚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건 5번째 발가락 덕분이지만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고 나뭇가지 사이를 뛰어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발가락은 대부분 쓸모가 없습니다. 4개의 발가락만으로도 잘 걷고 잘 달릴 수 있어요. 더 적은 수의 발가락으로도요. 그래서 아마도 미래의 인간은 각 발에 발가락이 4개밖에 없을지도 몰라요.